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게 회생이 신청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 내 현금 흐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회생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보존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아, 네. 뭔가 금지해라. 뭐 네, 중지해. 그게 뭐냐면 이제 자 보존 처분은 뭐냐면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한테 돈 지급하는 거를 금지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원의 허락 없이 은행한테 이자 갚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자한테 추심하는 거 돈 주지 마 네. 이거예요. 그 은행에서 내 돈 달라고 막 추심하고 있어. 기계 예. 뺏어가려고 하고 예. 막 하고 있어. 근데 이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하면 예, 나 회생 신청할 겁니다라고 해서 예, 절차가 시작이 되면 예, 은행한테 야, 건들지 마 일단. 그렇죠. 일단 멈춰. 야, 이자 가져가지 마. 예, 원금 가져가지 마. 예. 일단 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정지해. 그렇죠. 경매에 들어가고 있는 거 정지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올스톱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동결시킵니다. 동결. 야, 그러면은 이자 나가던 게 안 나가니까 일단은 숨은 쉬겠네. 숨통을 튀는 거죠. 기계 뺏어가려고 안 뺏어가라니까 일단은 생산은 되겠네. 당연하죠. 경매 넘어갈 거 정지시켰으니까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막 경매 쳐 들어오고 이런 거 예, 없겠네요. 예.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되게 있는데 이걸 이 기업 회생자를 몰랐다가 네. 아셔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매가 중지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쪽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회생법원에서 예, 야, 올스톱해 하면 이 경매도 중지가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럼 경매가 중지가 됐으니까 난 또 생산은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이자 내는 거 다 해결했고 중지. 기계 뺏기는 거 해결됐고 그다음 네. 경매 진행하는 거 해결됐으니까 사업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뭐 당분간이겠지만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어차피 회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 이익을 발생하는 거 네. 그건 다 들어와도 돼. 아, 들어오는 건 들어와도 돼. 들어온 건 다 들어와. 나가는 거는 나가는 나가죠. 건 다 막. 야, 이거는 이겁니다.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회생이에요. 뭐야 그러면? 너무 좋은 제도죠. 아, 그럼 회사 힘들면 그냥 신청하면 좋은 거네. 그렇죠. 그냥 우리 회사 회생 들어갔어. 이게 조금 까름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회생에 들어오면 그런 거죠. 대표님들이 네. 조금 내 마음적으로 힘든 거죠. 음. 내가 뭐 실패한 사람인가 뭐 하나 이런 것들 그냥 음. 마음적으로 힘든 거지 음. 제도적으로는 전혀 반대입니다. 아,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 병원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네. 아니면은 제조업 운영하시는 네, 대표님이 회생을 하고 이 회생을 조기 졸업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도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그렇죠. 잘 예, 되는 예, 병원이었거든. 예, 예.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네. 그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네, 있고 예. 잘 되는 회사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회생으로 딱 들어가고 회생 판결 딱 나와 버리고 네, 네. 관제인 딱 투입된 다음에 음. 이자 잘 갚고 상환 잘 해버리니까 이걸 조기 졸업을 한 1년 2년 만에 시켜버리고 다시 병원 다 찾고 공장 다 찾아서 본인이 운영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이 조기 졸업하는 날 술 마셨잖아요. 자, 조기 졸업이라고 하면 어떤 네. 걸 말씀을 하시냐면 담보권을 풀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캠코에서 어떤 거를 좀 해주고 있냐면 네,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네, 그 담보권을 사줍니다. 캠코에서 사준 다음에 그 공장을 다시 사용을 하게끔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가 정부가 예. 정부는 아니지만 기관에서 예, 그거를 인수를 매입을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사용권은 그대로 줬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은 그대로 해라라고 그렇죠. 해서 운영하게 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다시 그 공장을 다시 인수해라 이겁니다. 사업 잘 되면 네가 다시 사가. 그렇죠. 내가 남한테 넘기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있어요. 지금 회사 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 딱 처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 회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야,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겠다.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예, 네. 잘 해야겠죠.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네.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네. 기업 회생 제도가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회생 절차가 진행하면 모든 것들, 돈 나가는 것들은 다 정지가 되고 돈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극복을 해냈을 때는 네. 다시 내 공장도 찾아올 수 있고 나는 네. 다시 회생을 졸업하는 기업이 될 수 예, 있다라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기업 회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한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로 채무 조정이 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채무가 30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네.
법원에서는 최대 80%까지 탕감을 지켜줍니다. 30억 있는데 80억 탕감해주고 그러면 38, 24억을 탕감되는 거죠. 그럼 6억만 갚아라? 30억 대출 있는 걸? 그렇죠. 6억만 갚아라? 네. 근데 그것도 최소 5년에서 네. 최장 10년에 나눠서 갚아라. 아니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6억만 갚는데 이것도 그냥 5년에서 10년 동안만 갚어. 네, 나눠서 갚아라. 나눠서 갚어. 네. 6억을 10년 동안 갚어. 그럼 1년에 6천만 원 갚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6억 갚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6천만 원.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만 갚어. 맞습니다. 야, 30억 대출을 한 달에 네. 500만 원 갚어 이렇게 해준다고요? 네, 네. 아, 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회생제도의 가장 최대 장점이 바로 이 채무 탕감입니다. 6억만 갚어. 그것도 예. 10년 동안 갚어. 그렇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물론 이게 탕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탕감된 채권은 네. 그 회사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아, 예. 네. 대신에 이게 이제 뭐 1대1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10대1이나 뭐 15대 1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의 경영권을 유지를 시켜 드리죠. 그러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대출을 경감시켜준다. 30억짜리를 6억만 남기고 경감시켜주고 이 6억 자체도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간에 갚으면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예. 해준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시한 게 뭐냐면 담보 채권이 있어요. 담보채권. 담보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공장 담보로 30억짜리를 있는데 예. 그 공장 담보로 해서 내가 27억 대출이 있어. 예. 90% 대출이 있어.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신용 대출에 대해서. 신용대출, 뭐 카드대출, 리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채 빌린 거, 네. 내 동생한테 빌린 거, 친구한테 빌린 거, 네. 아니면 상사 채권들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개인 사채나 개인 대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신고를 안 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중에- 신고를 안 했어. 나중에 그 절차상에 보면 네.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네. 시부인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네, 네. 시부인표가 뭐냐면 채권자 회사가 네. 나는 이 사람한테 난 빚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럼 A부터 Z까지 쫙 리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다 적었어. 네, 다 적고 총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채권자들한테 다 보냈어. 예, A라는 회사가 네. 너한테 1,000만 원짜리 네. 부차가 있다고 하는데 맞냐? 네. 틀리냐? 네. 틀리면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라. 네. 너는 얼마라고 알고 있냐? 네. 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시부인표를 작성을 한다고 하는 건데 네. 거기서 채권을 확정이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맞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거 있어요. 저 법인한테 1,000만 원 빌려준 네. 거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내가 작성을 하는 거고 그럼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든지 예. 아니면 없어요라고 하든지 예, 뭐 예. 아무런 대응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뭐 클 수도 있고요. 만약 네. 난 좀 더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죠. 더 있어요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대로 인정이 돼 버리는 거네요. 법원에 와서 조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금액은 그거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고 예, 예. 최종 결과 금액이 얼마야 알기 때 확정이 된 다음에 채무자와 채권 간의 조정을 통해서 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럼 이 사람은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다 빠짐없이 챙겨서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생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내가 진짜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가지고 내가 빚진 거 얼마예요라고 내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할 거고.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이 사람 너무 억울하긴 하다 그러면. 억울하죠. 사실은 이게 억울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만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출자 전환되잖아요. 네. 어차피 그 나머지 금액은 주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되면 내 주식을 사줘 라고 하면 또 물론 시간이 지나겠지만 변제 받을 수 있죠. 아, 이 채권자는 내가 대출로 돈을 빌려줬지만 탕감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대신에 네. 탕감한 거만큼의 주식을 갖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주주가 된 거네요. 그렇죠. 주주가.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살아났을 때는 그래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은 내가 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이 회사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빚잔치 해버리는 것보다 예, 예. 나을 수 있다. 당연하죠.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채무자나 채권자한테 다 좋은 아, 제도입니다, 이게. 좋네요. 네. 회생제도의 최대 장점은 예. 채무가 탕감이 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금융권, 원금이라든가 이자 네. 이런 비용이 다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자 나가고 리스 나가고 뭐 원금 나가고 그렇죠. 세금 나가고 세금, 사대보험 나가고 사대보험 뭐 이런 것들 다 중지됩니다. 중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사대보험 중지, 지방세 중지, 네. 국세 중지, 네. 리스비 중지, 다 이자 중지, 원금 네. 중지, 돈 나가는 것들은 금융권에 돈 나가는 다 중지시켜 버렸으니까 카드값 중지 다. 아 이거 대박이네.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운용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내가 살아갈 수는 있겠네. 그렇죠.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아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융 비용 일단은 중지가 돼서 그렇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두 그렇죠. 번째 장점. 그렇죠. 세 번째 장점은요? 세 번째는 일단은 강제 집행이나 압류, 경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압류를 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통지가 옵니다. 네. 언제 압류 걸 예정이다라고 통지가 오면 네. 너 기업은 불안에 떨고 있죠. 네. 아 이거 압류 걸리면 어떡하나. 네. 근데 회생이 들어오게 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내주기 때문에 네. 법원이 채권자한테 너 압류하지 마, 경매하지 마, 채권 추심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을 다 동결해 주는 제도예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아니 결국은 지금 우리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네. 은행이든 아니면 채권자든 돈 빌려준 사람이든 해서 우리 통장 압류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장 압류 걸어버리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있는 돈도 못 쓰고 돈도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압류가 풀리면 내가 그 통장 다시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통장 안에 있는 돈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에도 지금 압류가 딱 걸려버리는데 걸리죠. 부동산 등기 압류도 풀려요? 다 풀 수 있어요. 중지가 된 거죠. 아, 그 부동산 등기에 압류가 걸려버린 것 예, 때문에 예. 내가 중진공이든 신보든 기보든 은행이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래도 네. 압류자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다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예, 있고 예. 압류 절차를 중지시킬 수도 예, 있고 압류, 경매, 가압류 절차는 중지가 된다.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 중지시켜 놓고 현금을 최대한 모아서 네. 경영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장 운영은 재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일단 내가 지금 살자로 가는 거니까 회생으로 그렇죠. 가는 거니까 예.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이거네요. 예. 자, 좋네요. 기업 회생 절차라는 제도 오늘 되게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 제도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업 회생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생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나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변호사도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있는 것처럼 변호사도 기업 회생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내가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을 하려면 네. 나를 대리해서 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하신데 그렇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 예, 것처럼 맞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전문 분야가 예, 있으니까 있습니다. 기업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님을 찾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회생 결정, 파산 결정 요것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실무는 그거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장 뭐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음.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내 자산을 확보하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만만치 않게 한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전문 변호사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업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을 여러 명을 만나보고 그렇죠. 나를 어디까지 케어해 줄 수 있을지를 일일이 다 만나봐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 내 파트너 선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좋은 변호사님, 그 네. 나랑 케미가 잘 맞는 변호사님을 네.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을 해요. 네, 회생 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주일 안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데 네. 보전 처분이 뭐냐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산을 매각하지 마. 두 번째는 그 채권자들한테 돈을 주지 마 이겁니다. 원금 이자 갚지 마. 네. 일단 돈 갚지 마. 그래야 기업이 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변호사님 선정하고 나면 예. 회생 신청 들어갔고 예. 야, 돈 나가지 마까지 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채권자한테 주는 명령인데 압류하지 마. 압류하지 마. 예, 채권 추심하지 마. 경매 들어가지 마. 경매하지 마. 그러면 이 내가 대표자인데 네. 내 공장이 압류가 안 들어온대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해피하게 경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내가 돈 나가야 될 거 막아줬고 내 부동산이랑 공장이랑 기계를 지켜준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내가 운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네. 그렇죠.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빠르면 한 5, 6개월에서요. 네. 뭐 길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여기까지 5, 6개월 이상 1년 동안은 소요가 되는 거고 예. 그 동안은 나는 먹고 살 수 있게까지 해줬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받으시면서 네. 나는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매출과 이익만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선임하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예.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는 압류, 경매, 뭐 가압류 다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돈 나가는 거 다 막아주고 예, 예. 들어오는 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회사는 1년 반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법원에서 시작을 할 거야. 본격적으로 내가 업무를 진행할 거야. 라는 개시 결정이 되면 CRO가 선임이 되고요. CRO는 네. 뭐냐면 우리 그 채권자 중에 은행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산업은행이다 그러면 산업은행 출신의 네. 사람을 한 명 회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시어머니 한 명 온 거죠. 시험이 한 명 오고 네. 또 하나는 법원에서 회계사 출신인 조사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위원을 통해서 계속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청산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요. 네. 이 회사는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파산을 시키는 거죠. 그럼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예. 변호사님이 이제 회생 신청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기업 회생 신청 들어가면 예. 그 다음부터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개시 결정. 그렇죠. 이제 뭐 회생할 거야. 네. 아니면 말 거야. 이걸 네. 이제 시작할게라고 하는 게 한 그렇죠.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짧으면 6개월, 예. 길게는 1년 6개월 예. 정도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누가 오냐면 CRO라고 하는 그 은행 출신의 시어머니가 한 명이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회계사님이 한 명 와서 네. 지금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그렇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법원에서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예. 이 회사 야 이거 못 살아나 예. 날려 그냥 파산해. 그렇죠. 예. 아니면 야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죠. 존속시켜 결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5년에서 10년 동안 너 남은 돈 갚아. 그렇죠. 좀 깎아줄 테니까 예, 갚아. 예, 예. 이렇게 하는 거고 나면 끝인가요? 끝인 거죠. 다 종결을 하게 되고요. 음. 근데 요즘에는 종결도 빨리 해줍니다. 종결도. 예. 그것만 상환을 하면 법원에서는 네. 바로 종결 처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업 회생이라는 제도가 뭐고 내가 지금 회사가 어려우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거를 할 때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예.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되게 좋은 제도죠.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진짜 경기 안 좋거든요. 작년보다도 한 2배가 늘었어요. 버티다가 회생이 안 들어갈 거야 버티다가 결국은 파산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그러면은 많아요. 다 날리는 거잖아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회생은 그냥 야 여기 그냥 냅둬 돈 벌 거야라고 하는 거고 파산은 야 여기 안돼 빚잔치 하고 끝내. 지금 있는 거 다 청산해도 빚잔치 하고 끝내 이 파산인 그렇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파산보다는 회생 쪽을 선택하는 그렇지. 게 사장들 입장에서 더 왜냐면요. 좀 직원들도 있잖아요. 나도 있지만 나도 평생 동안 내가 회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놓던 내 업적이 있고 또한 나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직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딸린 식구들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회생을 통해서 네. 매출도 일으키고 이익도 일으켜서 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생이 된 기업을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잔존 가치가 있는 기업을 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예. 어떤 이익이 있는지, 예. 그 안에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고, 네. 회생 기업 M&A라는 게 뭔지 예. 이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구조가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기업 회생협회 회장님께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는 기업은 저희가 내용을 좀 보고 이분은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이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